안녕하십니까. 파생상품 딜링룸 김진성입니다. 오늘은 파트 4의 마지막 시간 IB 비즈니스 모델입니다.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이 IB 비즈니스 모델은 그 전형적인 모델인데요. 정부 규제가 적었던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모델이고요.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 컨셉은 같습니다.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게 기업만큼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데는 이 모델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4대 IB 영업 특징을 살펴봤습니다. 골드만삭스, 메릴린치, 모건 스탠리, 리만 브라더스고요. 제가 특징적으로 본 거는 ROE, PBR, 레버리지 그리고 익스펜스입니다. 첫 번째 ROE부터 보겠습니다. ROE는 리턴 온 에퀄이고요.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고요. 결국은 내가 회사에 자본으로 투자한 돈의 수익률입니다. 이 IB들은 20%를 타겟으로 하고요. 실제로는 15%에서 20%는 항상 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해에 따라서는 뭐 30%, 50%, 100%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ROE 20%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시작을 한다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이거는 이제 그 본인의 돈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.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이제 잘 하시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맡기게 될 겁니다. 돈을 맡게 되면은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. 펀드 매니저를 하는 거죠. 그때 모델은 제가 볼 때 그 여러분들 그 주위 사람들한테 20% 정도의 ROE를 제시하시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PBR인데요. 프라이스 북 레이쇼고요. 회사의 시가총액을 장부상의 가치, 자본이죠. 로 나눈 값입니다. IB들은 2.0 정도를 유지합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주식 시장이 항상 2.0은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국내 금융기관이 1.0에도 못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1.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부가가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장부가로 청산만 가능하면 오늘 바로 회사를 청산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. 한 2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. 다음은 그 레버리지 레이쇼입니다. 레버리지 레이쇼는 그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.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지를 보는 건데요. 보시면 놀랄 겁니다. 25에서 30배 정도 됩니다. 그 이유는 그 레포 등의 그 다양한 파생 상품 거래를 하기 때문이고요. 또 공격적인 마켓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이 레버리지 레이쇼가 높다고 해서 마켓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건 아닙니다. 마켓 리스크와 이 레버리지는 컨셉이 다른 거고요. 그 마켓 리스크를 잘 매니지 하시면 이 레버리지 레이쇼가 높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추가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익스펜스였는데요. 결국 버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데요. 이익의 50% 수준의 PE를 쓰고 있습니다. 퍼스널 익스펜스인데 여기는 월급, 상여금, 복리, 후생비, 출장비 등이 포함되는 거고요. 또 이익의 약 30% 수준의 그 난퍼스널 익스펜스가 있습니다. 임대료, 뭐 IT 비용, 판매비, 그다음에 세금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그 P라는 거는 결국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잖아요. 난-P라는 거는 어떤 회사의 운영상 드는 비용이고요. 그리고 아까 ROE가 20%가 타겟이라고 했으면 결국 돈 버는 게 100원이 있다면 임직원한테 P라는 형태로 50%를 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00원 버는 것 중에 30%가 세금을 포함한 익스펜스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20%를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B 비즈니스,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해서 임직원이 50%, 비용으로 30%, 주주한테 20%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. 이게 IB 모델이고요. 여러분들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구축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. 자, 파트 5는 드디어 이제 나만의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닥치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